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네, 김지현 교수님은 저희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양압기 시절에 그때 제가 많이 망가졌던 방송. 오늘 근데 뉴페이스를 함께 데리고 오셨어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한 분이시군요.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조용한 교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 특집 방송을 마련했는데요. 3월 19일이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 꿀잠 특집이군요. 그렇죠. 그 왜 3월 19일이 수면의 날이 됐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 같은 춘분 거주가 있는 금요일에 네. 세계 동시에 우리 그 잘 자는 수면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레귤러 슬립 헬시 퓨처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그럼 같이 쓰는 모토예요? 네네, 이번이 그러니까 14번째고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규칙적인 잠,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써니는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한 7시간 반은 자는 것 같고요. 주말 기상 시간이 11시예요. 오전 11시. 주말에 이렇게 11시까지 자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중에 수면하고 주말 수면이 차이가 나는 것은 네. 그만큼 주중에 수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중에 못 잤던 수면을 주말에 몰아서 네. 대체해서 자는가, 그만큼 주중에 수면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시간만 자고도 평생 사는 이런 특이 체질도 있습니까? 아주 정말 쇼슬리퍼라고 해서 아주 짧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아마 있긴 할 텐데요. 근데 저희가 보통은 아마 5시간까지는 최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루에 5시간만 자고도 평생 사는 사람은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합니까? 예전에는 적게 자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네. 사실은 연구해 보니까 요즘은 충분히 자야지 공부도 잘 되고 낮에 성취욕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숙면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관련 연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수면하고 연관이 있다.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우리 생체의 신호입니다. 수면 시간이 변화가 있으면은 질병의 노출의 위험이 초기 신호로서 우리가 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면 시간이 변하면은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왜 이상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신경과 영역에서는 퇴행성 질환과 많이 관련돼서 우리 치매라든지 우리 그 운동장애 등이 있을 때도 수면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혈관 질환도 수면 시간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 뇌졸중, 중풍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과 수면 무호흡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잠을 잘 못 자고 적게 자고 막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은 치매가 더 잘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치매가 생기려고 할 때 전조 증상처럼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두 가지가 지금 다 양쪽으로 다 연관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서 이제 머리에서 노폐물이 배설이 안 돼서 치매가 더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또 치매 때문에 뇌에 위축이 생기면서 또 잠도 잘 안 오고 이상한 수면 장애가 생긴다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 문제도 교정을 하지만 또 수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 면역. 면역. 네. 수면하고 면역은 어떻게 관련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면 부족을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규칙적인 잠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번 시차가 있는 것처럼 쥐를 계속 실험을 했더니 면역 기능이 이렇게 노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선천 면역이 노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항원에는 반응을 잘 못하고 간에 이렇게 염증 세포가 막 쌓이고 사망을 많이 하는 수면과 이런 일주기 리듬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늦잠을 자는 건 제 입장에서는 국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규칙적인 잠이라고 하는 건 제 시간에 자서 제 시간에 깨고 항상 일정한 수면량을 유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너무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지금 들었는데요. 저 괜찮은 건가요?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럼 주말에? 아무래도 요새 볼 게 많아요.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확실히 한 새벽 1~2시에는 자는 거. 주중에는요? 주중에는 한 12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일주기 리듬이 24시간 리듬이 있는데 그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게 만성으로 되면 이런 생체 기능에 영향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잠을 규칙적으로 잘 수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건강에 좀 해롭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잠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항상성이라고 잠자는 시간, 총 수면 시간과 주기성, 언제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7시간 주무시더라도 밤에 주무셔야 건강한 수면이지 그 수면을 낮에 주무시면은 건강하지는 않게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 시차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 처음 들었는데 혹시 사회적 시차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는 시각과 그 다음에 일어난 시간의 그 중간 시간과요. 주말에 자는 시각과 일어난 시간의 중간 시각. 그 중간 시각들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과 평일의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사회적인 시차가 크다고 돼 있는 거고요. 아, 그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은 이제 사회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제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인 시차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요즘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주말에 나는 그냥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는 거니까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든 시차라고 거의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만든 시차?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각의 딱 한가운데 시각을 주중하고 주말하고 비교했을 때 누구나 다 나을 것 같은데. 누구나 나죠. 근데 이제 그게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이런 생체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울증이 늘어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좀 늘어난다고 돼 있고 당뇨도 많이 늘어난다고 돼 있고 실은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똑똑한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사람이랑 불규칙한 이렇게 한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규칙적인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하고 성적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학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늘 많이 자는 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면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수면이 많은 것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요? 예, 100만 명 이상 조사했을 때 사망률과 보면은 적정 수면 시간보다 낮거나 높으면은 치매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서 적정한 수면 시간이 건강에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해롭다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자는 경우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잔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단순한 있거든요. 체질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롱슬리퍼일 수도 있는데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분들은 베개만 되면 주무시는데 낮에 계속 졸립거든요. 본인은 코 고는 것도 모르고 잘 주무시는데 그 건강한 수면이 아니니까 낮 동안에 피곤하게 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분은 예를 들어서 겉보기에는 하루에 10시간을 자는데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이 한 7시간 자는 것만큼도 또 안 못 된다라는 자는 거죠. 거죠. 이게 잠을 잘 자려면 또 하나 이제 운동? 낮에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체력을 써야 되는데 요새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운동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병원에 이런 것 때문에 수면 장애로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뭐 운동 자체가 줄은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약간 우울감도 늘어나고 불안한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불면증이 실은 증가돼서 많이 오시는 경우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수면 장애가 없는 원래 건강한 수면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지만 온라인 수업 하면은 제 시간 안 해도 되잖아요. 스케줄이 완전히 잠을 더 못 자고 우울감도 늘어나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규칙적인 수면은 수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 환경도 규칙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대라든지 이런 장소가 잠자는 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TV 보거나 책 읽거나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 환경이 잠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 수면 위생이 중요한데 수면 위생에서는 침대는 꼭 잠자리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잠자는 공간에 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베개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좋은 거는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체온이 조금 떨어져야 잠이 잘 오거든요. 그런 적정한 환경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오늘 꿀팁을 많이 주시긴 했지만 진짜 건강하게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이 진짜 있는지. 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실은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적인 이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고 주중 주말 너무 불규칙으로 되지 않게 그리고 낮에는 아무래도 빛 노출이 좀 많이 되고 환하고 초저녁 이후로는 간접 조명을 해서 내가 밤에 좀
너무 밝은 밑으로 각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커피 같은 경우는 마시더라도 한 잔에서 두 잔, 그냥 오전에나 이른 오후에, 되게 6시간 이전에 마시라고 돼 있긴 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음주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온라인 수업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듣는 거를 이제 권유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잠자기 이제 뭐 규칙적인 운동과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혹시나 이제 뭐 모니터를 봐야 되거나 그렇다면 블루라이트를 좀 더 차단할 수 있는 뭐 앱을 사용한다든가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삶이 건강한 미래를 갖고 오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 나이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넷플릭스 저처럼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요. 주말 난 좀 놀겠다고 막 더 영상을 보시지 마시고요. 나이사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내년부터는 수면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되기를 네, 정말 바랍니다. 기원하면서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